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때 찾던 목걸이 서희건설 회장이 자기는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씨는 사실은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특검 조사에서 받았다라고 시인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받았는데 뭐 다른 건 안 받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라는 건데 김건희 씨는 왜 이걸 갑자기 받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뭐 안 받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딱 검찰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 잘 모르는데 쭉 기사를 보니까 알선수재죄 안 되면 알선수재죄 정도로 가서 권한이 없는 민간인으로서 네. 받은 그 정도가 그나마 법적으로 봤을 때 처벌량이 제일 좀 적을 것 같다. 이거 왜냐하면 뇌물이나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은 무기에서 10년까지. 펴지니까. 그러니까 6천만 원 선에서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1억이 넘어버리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요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 안 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막다른 위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술들을 지금 좀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인정을 한 것이다. 네. 저는 김건희는 윤석열과 방어 전략이 달라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방어 전략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권력형 비리 관련된 사건은 다 윤석열이 한 거다. 나는 권한이 없지 않냐. 이걸 거고 가족 보호해야 되는 건 가족형 비리예요. 가족들의 비리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비리를 보호해야 재산이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 비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각각 다른 전략으로 쓸 거라고 했는데 처음에 그냥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서 김건희도 그러면 다 그냥 묻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아까 김건희에게 불리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방어할 건 방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특검도 그럼 오케이 뭐 이건 그럼 이 정도 갑시다. 그럼 이거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가는데 그래요? 이게 16가지예요, 김건희 씨. 이렇게 가버리면 김건희 입장에서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정할 거는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충분히 무너져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한 15년, 2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어디 경회로에 가갖고 차도 마실 정도로 예를 들면 조선왕조 600년에도 없었던 일을 버젓이 했던 권력을 누렸던 거 아닙니까? 네, 종묘 가서 차 마신 거. 종묘 가서.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 구속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그 방어 전략에서 본인이 뭐 받을 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얘기했는데 사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도 지금 막다른 골목에 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원내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집 사무실 압수수색했고 어제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오늘 또 다시 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전화 통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누구와 통화를 얼마나 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상황을 봤을 때 자꾸 이제 뭐 의원총회 장소를 여기저기로 바꾸고 그랬을 때 결국 대통령실로부터 부탁을 받고 일부러 계엄 해제 표결을 막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점점 짙어지는 상황인데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지 이게 어떻게 보세요? 영장에 이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특검에 보는 건 이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계엄을 했어. 이 계엄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엄이 유지되는 상황인 거야. 이 유지가 계속 돼야 되는데 이 유지가 계엄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뭐냐면 국회가 해제 의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겠네라고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계엄을 기획했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진짜 기억한 것 같은데. 혹시 한 거 아니에요? 이 역할을 원내대표. 네, 추경호가 한 거죠. 맞아요. 그 특검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연결고리를 보니까 당일에 윤석열이랑 통화도 했네? 한독수랑은 왜 7분이나 통화했어? 왜 집결 장소를 4번이나 바꿨어?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서 저는 사전 사고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형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전에 추경호 당연히 몰랐다고 했겠죠. 하긴 했죠. 그리고 그거를 넌 반드시 사전에 알았어. 이걸 입증할 방법도 사실 별로 없죠. 근데 사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네. 추경호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해제 의결을 안 하는 게 제 역할입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바꿨고 그리고 한독수와의 통화에서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계엄 상황에서 뭐 이런 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류의 대화를 했다면 특검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혐의가 아마 성립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사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네, 됩니다. 사후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요거 추경호 압수수색한 날 동시에 알려진 내용이 뭐냐면 그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성집 법무장관 출국 금지 됐다라는 것도 같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특검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계엄을 왜 했지? 이 계엄을 왜 했을까라고 돌아가서 보면 네. 11월 3일 날 창원지검이
명태균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11월 4일 날은 어떻게 하냐면 디지털 포렌식 그러니까 조사하고 있는 참고인과 피의자들에게는 포렌식이 아직 안 끝났어. 네 핸드폰 아직 포렌식이 안 됐어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대통령실에 명태균과 김건희가 주고받았던 280개 문자를 따로 보고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러면 11월 4일 무렵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 네. 명태균 게이트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특검이 그러니까 수사 과정이나 이런 그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 보면 11월 9일 날 노상원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부릅니다. 네. 롯데리아로. 롯데리아 회동 네. 유명한. 전이죠. 그 전이에요? 네, 11월 9일 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조만간 계엄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뭡니까? 11월 3일에서 9일 사이 시점 언젠가 계엄이 결정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그때 만약에 계엄이 결정됐다, 그때가 촉발됐다라고 보면 두 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20일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을 그냥 받을 것 같아. 이거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렇게 막 기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앉아서 김건희를 지켜야 하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야 이거를 그러면 검찰 쪽에 알아봐.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회 쪽에 알아봐. 한동훈이 어떻게 할지. 이 두 가지 루트에서 했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비상계엄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11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를 보면 네. 이 한 축에 예를 들어서 이 국회의 전략을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김건희 특검법 진짜 한동훈이 할 거 같아요. 그 기간 중에 공식적으로는 한동훈이랑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네, 안 만났어요. 네.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추경호 아니면 조지현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지현 의원은 이제 원내 대변인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고. 조지현 대표적인 이제 김건희 라인이라고 됐던 라인이고, 그리고 이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된지 11월 3일에 쓴 보고서를 갖고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심우정 총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심우정 총장한테 물어볼 때 어떤 라인이 작동됐겠습니까? 박성재, 김주현 라인을 꾸린 거잖아요. 요 라인이 작동을 했겠죠. 네. 그러나 지금 특검은 요 두 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계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계엄이 시작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촉발을 트리거를.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피해가기 어렵다. 이미 피해가기 어렵다. 방해 보좌관들로 다 아. 떠났다. 그래요? 네. 보좌관에서 상당 부분 떠났어요?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무슨 이야기를 더 합니까 지금? 뭘 더 하라고 제보고 이야기하시는 잔이랑 겁니까? 슬프고. 근데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전사후 그다음에 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를 딱 봤을 때 추경호 의원을 궁지로 몰아넣는 핵심은 한덕수 총리의 진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7분 동안 통화한. 지금 이야기 나왔던 그 쟁쟁한 사람들 다 수사 선수들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일 건가에 대해서 특검은 보고 있을 건데 가장 많은 정보들을 진실되게 받을 수 있는 곳은 사실은 그렇게 훈련되지 못했던 한덕수 총리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이 저는 많은 부분들의 결정을 좀 나게 할 그게 아니면은 이게 다 사실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입증하기가 간단하게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몰고 가는데. 근데 저는 이게 입증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국민의힘은 이런 건 때문에 이미 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과격하게 이 마무리가 될 거냐 아니면은 버티다가 마무리가 될 거냐의 차이인 거지. 네. 결과는 사실 거의 비슷할 것이다. 비슷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명태균에 대한 본격적으로 특검이 지금 명태균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명태균의 어떤 정치가 자금법 위반, 여론조작 뭐 이런 걸로 수사가 넘어갈 경우에 선상에 오를 사람이 지금 우리가 뭐 명태균 버스에 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1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광역지자체장들한테 4-5명이 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내란 특검의 수사에서 추경호를 위시로 해서 어쨌든 요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의원들 뭐 최대 45명까지도 봅니다. 관저 앞에 갔던. 그럼 이 사람들 중에도 어쨌든 대략 뭐 두 자릿수 정도는 수사선상에 처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수사선상에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한 10여 명, 여기 10여 명,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에서도 지금 몇몇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5명 이상이 되는 건데 물론 뭐 복수 이 세 가지에 다 걸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굴까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8명인데 의원이 107명. 107명인데 네. 말 안 듣는 사람 20명 있다는 거 아니에요? 친한계라고 불리는 20명이 있고 근데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네. 60이 남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그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갈 것이냐. 네, 어디로 갈 거,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구속될지도 모르는 20명과 함께 가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안 하겠죠,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거고, 여기서 만약에, 그래도 살아있는 이 20명과 가야겠다.
라고 하면 이 60명이 분화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20명간 절대 갈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과정들이 이제 펼쳐지겠죠. 지방선거 전까지. 분당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뭐 분당까지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당이 망하는 건 뭐라고 표현해요? 망당이라 그래? 당의 추락? 그냥 망한다? 네. 알겠습니다. 분당하고 그냥 대규모 탈당하고 뭐 이게 뭐 사실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개혁신당이나 이런 데는 지금 상황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네. 한복 입고 사실 다니면서. 개혁신당도 뭐 크게 이렇게 막 좋아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어느 정도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사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맞붙은 건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5선인데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로 지명을 했고 추미애 위원장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위원장과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 독재자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왜 이렇게 대응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잃을 게 없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국민의힘하고 이제부터는 잃을 거밖에 없는 민주당하고 네. 막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게 되면 누가 유리하냐면 국민의힘만 유리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미지가 나빠질 것도 더 잃을 정치적 자산도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뭐 법사위도 법사위지만은 이게 뭐 욕들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왜 국회에서 한복을 입었을까? 왜 한복을 입자고 했을까? 왜냐면 저쪽이 한복을 입자고 하면 안 입을 것도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덫을 놓는 거잖아요. 정치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덫을 놓을 때 비슷한 형태에서 이렇게 판을 기울이기 위해서 덫을 놓는 거지. 네. 저쪽은 존재감 자체가 사실은 없고 네.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그 존재감을 왜 굳이 키워줘?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런 기싸움이나 이 발목 잡을 필요 없이 해야 될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최근에 민주당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잘했던 게 고공농성하고 있는 600일 만에 내려올 수 있도록 정청래 대표가 가시고 김영훈 장관이 가고 저쪽에서 못하는 일이거든요. 이 정권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번에 조사했을 때 차별금지법 일반적인 국민 의식이 그 찬반으로 하면은 재정이 더 높아요. 네. 저쪽에서 죽었다 껴도 못하는 일을 이쪽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사람 취급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더 커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존재감만 키워주고 말았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 이렇게 아수라장을 만드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선이고 5선이라면서요. 합치면 11선인데 55년인데 연을 따지면 55년이에요? 근데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정치 혐오를 만들어내고 그 정치 혐오는 결국엔 여당에게도 불리해요. 네,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 있어야 야당이 못 살겠다 가라보자를 외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근데 이런 효과를 기대한 것 같아요. 야, 저쪽이 나경원이 됐으니까 우리가 뭐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경원이 더 이상한 짓을 할 거야. 이런 말하자면 못된 마음 아니면 왜 판을 이렇게 만드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러니까 일단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매번 이런 꼴이 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도 야당이 일방 통과시켰다라고 국민의힘이 하는데 법사위에서부터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약간 부담을 지게 된다? 정당성과 이제 독주 체제에 대한 프레임이 지금 당장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세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담 열차 위에 지금 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주 체제가 되더라도 어떤 입법에 관련된 부분을 독주했다 그러면 의제가 그 입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쪽에서는 독주 체제를 의제로 삼으려고 하겠지만, 근데 운영이나 간사 지정이나 이런 문제는 국민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인물 싸움이고 그냥 당대당 싸움으로 비춰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야당에 대해서 그냥 권한들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정치 세력 간에 그냥 이렇게 기싸움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프레임 자체가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송법이다. 그럼 방송법은 뭔데 저렇게 싸우는데? 그러면 방송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텐츠를 정확하게 가지고 네. 해야 되는 일들 가지고 이 컨텐츠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싸움을 해야지. 그 이외의 것들은 그냥 가지치고 그냥 조용하게 들어오지 마라. 안 들어오면 우리끼리 갈게. 그렇게 가면 돼요. 저는 맞상대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네. 어제 분위기는 뭐 이런 거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이 구역의 땡땡은
나다. 내가 보여준다. 뭐 이러고 온 것 같고. 엄청 준비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온 것 같고. 그다음 민주당은 우리 그 예전에 김여정 했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나경원이란 인간 자체가 싫다. 이렇게 맞대응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얘기가 안 되죠. 근데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뭐가 있냐. 아니 나경원은 가만히 있으면 드럼통 들어가실 거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그렇게 아니 국민의힘은 그 희화해서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지금 그냥 우통하고 길바닥에 눕는 거 말고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누워 있으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좀 오버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켜졌다. 두 분 다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내용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특검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막 가지치기가 계속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사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수사 기간도 늘리고 수사 인력도 늘리고 이런 내용 플러스 내란 재판 1심은 무조건 중계를 하자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뭐 이거 적절하다고 보세요? 이 개정? 일단 뭐 지금 김건희 특검만 보더라도 지금 늘려줘야 되죠. 왜냐면 내란 특검이 특검부가 6명이에요. 근데 김건희 특검 4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6명을 줬어야 되네. 진짜 지금 뉴스마다 김건희 특검 뉴스예요. 이런 얘기도 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니까 어쨌든 뭐 인력과 시간을 늘리는 거는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내란 같은 경우에는 그 끝맺음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초유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치니 쿠데타가 벌어지면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다 이거를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이렇게 될 바에는 어쨌든 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인력을 최대한 투입을 하는 게 또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니 저도 기간 늘리고 인력 증원하는 건 지금 뭐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뭐 일이 무차별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개하는 부분은 저는 좀 1심 재판 중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적절하지 않아요. 않다. 왜냐하면 네. 그걸 중개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내란에 대해 가지고 심각함을 모를 거냐. 오히려 저는 중개를 한다는 거는 국민들 정서를 해치는 윤석열 씨나 이런 쪽에 기술적인 전략의 기회를 한번 주는 것에 저는 그래요? 불가하다고 그쪽 생각을 하거든요. 스피커를 키워주는 걸 수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안 잡히게 하겠다고 속옷 농성하고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간접적이지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는 것에 자극적인 그런 그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분노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걸 중계를 해가지고 괜히 그쪽 지지자들에게 뭔가 신호를 뭐 애틋함이나 어떤 거든지 줄 수 있는 그 여지조차도 저는 차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중계 그렇게 하지 말고 기록을 잘 남기고 전달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내용과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재판 과정이 중계된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언론 플레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자 이런 근데 말씀이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되게 이제 탈미디어적 사고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우리 이거를 하면 우리가 또 왜곡당할 수 있어. 우리가 프레임에 걸릴 수 있어. 그럴 바에는 다 그냥 지금. 다 공개해, 그냥. 지금 개인 미디어의 시대니까 다 공개해버리자. 이렇게 가는데, 뭐, 그게 일정 정도 어느 국면에서는 뭐 필요한 전략일 수 있고 성공적인 전략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매 쟁점마다 이거를 미디어를 거치지 말고 바로 해버리자. 이런 이제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데, 네. 이거가 뭐 시대 변화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약간 의문이 되는 지점들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법사위에서 나오는 의견들도 사실 상당 부분이 야, 우리가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보수 언론한테 왜곡당해. 뭐 극우 유튜버들한테 왜곡당해.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동기인 것처럼 보이는 판단들이 있거든요. 또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좀 저도 할 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내란 특별 재판부예요. 이거는 뭐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일부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건데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 단위 쇼핑몰에서 포도의 성지 김천의 하우스에서 제대로 키운 최상급 프리미엄 샤인 머스켓을 준비했습니다. 꽉 찬 과육과 아삭한 식감, 월등한 당도, 껍질째 한 입에 쏙 넣어 먹기 좋습니다. 가을이면 살이 통통하게 차올라 달콤한 활꽃게도 있습니다. 당일 수확한 활꽃게를 목포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해 100% 살아있는 꽃게만 보내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 단위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위헌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민주당이 약간은 이제 주춤하는 분위기긴 한데 두 분은 좀 내란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좀 더 주춤했으면 좋겠어요. 더 주춤해야 된다. 근데 워딩이 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맞아요.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정도 톤 조절을 한다는 말은 네. 이미 지금 여론이 안 좋구나. 간단치 않구나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고 처음부터 특별하게 재판부를 만들자고 했던 게 아니고 재판 진행 중에 개입하는 느낌을 주면 아예 처음부터 새로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개입하는 느낌을 주면 국민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뭐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은 과정 관리가 진짜 중요한 상황인데 과정 관리에서 일말의 불신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버리면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네.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이 과정에서 분열, 갈등 이런 게 또 없어도 되는 분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국민적 압박을 통해 가지고 재판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건 필요한데 저는 지휘원 판사 교체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만 갈면 되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데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기품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재판의 공정성을 만들어내는 거지 또 다른 어떤 뭐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분란의 소지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든 그게 공정성에 문제가 네.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법적 예외를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시민적 분노가 막 있는 거잖아요. 사법부에 대한. 어떻게 야 지기현 한독수 풀어주고 구속도 안 되고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적 분노의 어떤 정치적인 응답이라고 봐요. 근데 하려면 할 거였으면 훨씬 전에 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고 윤석열 막 체포 실패하고 이랬을 무렵에 이거를 기존의 형법 체계나 수사 체계로는 안 되겠다.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으면 네. 그때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급이 불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서로 공방했을 때 레토릭의 효과는 있고 우리 이거 할 수도 있어. 야, 니네 자꾸 이렇게 나오면 우리 할 거야.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의미도 있고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실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거냐. 뭐 이런 부분에서의 실제적 의문이 하나 있고 지금 이제 벌써부터 뭐 헌법재판소를 간에 만에 하니 이게 계속 시비에 걸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비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근데 위헌이나 위법 가능성을 피하고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입법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시비가 걸릴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실효적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제 분노가 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지기현 판사 얘기도 하셨지만 뭐 이런 거에서는 필요한 그런 거를 이제 말하자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 특별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한 혐의자는 뭐 형사시효가 몇 년이 돼도 수사가 얼마나 걸리던 전담 수사부를 둬서 끝까지 다 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굵직한 별들 외에 군이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양구군청에 갔었는데 왜 간 거야? 이런 거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좀 디테일하고 좀 구체적인 부분들. 네,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문체부만 기간 폐쇄를 명령한 게 아니라 일부 지자체들도 여기 호응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못 갈 것 같잖아요. 수사의 기한이나 시한이나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어쨌든 이게 누군가를 단죄하고 그게 뭐 거기에 보면 악의 평범통처럼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이런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진상을 다 밝혀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오히려 생산적인 담론은 내란 특별재판부보다는 내란 특별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당 안에서도 약간 주춤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더 주춤했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가기를 바라면서